쌍둥이 동생 마티네를 인질로 잡은 아키움의 하수인들은 별 조각의 힘을 가진 주술사 아드리아나를 협박하여 그녀에게 비를 내리도록 강요했다. 의식이 진행되자 곧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다. 아키움의 하수인들은 의식에 사용될 재료들을 바꿔치기했고 그 결과 라슬란에는 저주의 비가 내리게 되었다. 비가 내린 지역의 생물들은 난폭한 괴수들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했고 농지는 모두 황폐화되었다. 자신이 저지른 사태를 본 아드리아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키움의 하수인들이 필요 없어진 자매를 살해하려 하자 아드리아나에게 잠재된 별조각 마력이 복주했고 그들은 순식간에 몰살당했다. 그 후 아드리아나는 점점 끔찍하게 변해갔으며 저주의 비를 내린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검은 울음 평원의 신성한 사슴 하멜은 죽음을 맞이했다. 하멜에게 쫓겨났던 이스케일이 돌아온 것이었다. 늑대를 피하던 사람들은 수도원에 고립되었고 별조각의 힘을 얻은 이스케일은 굶주린 늑대 무리와 수도원으로 향했다. 공포에 빠져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멜의 용기를 동경하던 헨리는 사람들을 피신시켰고 늑대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던 헨리를 향해 이스케일이 달려들었다. 하멜이 꿈에서 암시한 이스케일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헨리는 저장고에 쌓여있던 등잔 기름통에 횃불을 던졌다.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연이은 폭발에 불길이 치솟았다. 이스케일과 함께 치솟는 불길 속으로 헨리는 사라져갔다. 다시 찾은 수도원에는 헨리와 늑대들의 뼈와 채만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영웅 헨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매년 늑대 사냥대회를 열어 그의 용기를 기리고 있다. (10여 년 전) 아키움 군단에 매수된 세공 조합원들은 천문대의 저항군 감시대를 비밀리에 찾아와 고블린들로부터 보석 탈취를 도우면 거금의 보상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기근에 어려워하던 병사들은 유혹에 휩쓸렸고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부대를 이탈했다. 경비병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기하던 아키움 전투소대는 기습을 감행했다. 상황을 파악한 감시대장 헨스는 남은 3명에게 도망치라고 말했고 그중 러팔로는 고개를 숙인 채 숲속으로 달아났다. 밀려드는 무수한 적들과 사투를 벌이다 남은 두 부하는 처참하게 죽었고 한쪽 눈마저 잃은 헨스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끝없이 밀려오는 적들에게 검을 휘둘렀다. 만신창이가 된 헨슨이 죽음을 맞이하려는 순간 도망친 줄 알았던 부하 러팔로가 지옥군들과 함께 나타나 적들을 몰아냈다. 헨슨과 부하들의 희생은 많은 목숨을 지켜냈지만 그는 부하들의 죽음을 자책하여 스스로 감시대장에서 물러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며 이 지역 저항군들의 경외와 존경을 받고 있다. 레빈 루피우스의 군대가 라슬란을 휩쓸었을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소피와 루티 남매는 피난 중 거미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남매의 소꿉친구 로브는 친구들을 찾다가 발견한 매듭을 따라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미줄에 칭칭 매달린 남매를 발견했다. 세 아이는 거미줄을 풀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동굴의 주인인 모르쿠스에게 모두 붙잡혀 그가 키우는 거미들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동굴 밖에서 목이 부딪히는 큰 소리가 들렸다. 루티의 영웅 캡틴 다빈치와 저항군들이 모르쿠스를 쫓던 중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쳐들어온 것이었다. 절망의 순간에 내밀어진 손은 아이들에게 영웅의 꿈을 심어주었고 자신들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다빈치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10년 뒤 패기 넘치는 여전사 소피, 매력적이고 날쌘 사냥꾼 로브, 그리고 상냥하고 현명한 마법사 루티는 저항군 삼총사로 불리게 된다. 뱀파이어에게 물린 에스켈은 마물 사냥꾼 스칼라에게 구출되었다. 하프 뱀파이어가 되어 절망하는 에스켈에게 스칼라는 뱀파이어 슬레이어가 될 것을 권한다. 강력한 힘을 지닌 뱀파이어 레너드 남작은 동족을 사냥한 스칼라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를 막지 못한 에스켈은 분노하며 절규했다. 수십 년 후 전설적인 슬레이어가 된 에스켈은 레너드를 찾아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으나 그의 엄청난 괴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죽어가던 에스켈은 마지막 힘을 다해 피로 그린 마법진 중앙에 서약체를 놓고 서약의 주문을 마쳤다. 죽은 그의 영혼은 뱀파이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 서약체에 깃들게 되었다. 아큐움과 결탁한 스톤가드의 성주 페르나는 주민들을 극심하게 착취하며 폭정을 일삼았고 저항군들은 이에 대항하여 페르난 아키움 군대의 수송물자를 기습, 탈취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어느 날 비범해 보이는 소녀와 2명의 드워프들이 페르난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금을 지원하면 고대 골렘의 심장이라는 전설의 돌을 찾아 거대 골렘을 만들고 저항군들을 토벌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의심 많은 페르나는 그녀의 골렘 성능을 본 후 거금을 지원한다. 소녀의 일행은 쐐기 바위의 비밀을 풀다가 머리에 석판을 맞아 기절하고 케르노보그에 쫓겨다니는 등 여러 아슬아슬한 모험 끝에 돌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녀는 거대 골렘을 완성한 후 페르난에게 골렘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의식이라며 거대한 상자 안에서 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게 하였다. 페르난이 나왔을 때 거대 골렘은 성문을 부수었고 쏟아져 들어온 저항군들은 성을 점령하였다. 밝혀진 소녀의 정체는 저항군이자 천재 공학자 시에나 파커와 동료들이었다. 지금도 비엔타 마을에 가면 시에나의 동료 핸더슨 허니가 부르는 옛 모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블렌디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포식자였다. 하지만 그토록 강한 퀸 블렌디도 딱 한 번 다친 적이 있었다. 그날 자신들을 백조의 기사단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나타나 샌드엄 독주머니를 구해줄 저항군들을 불러 모았다. 저항군들이 샌드엄 독주머니 수확에 열을 올릴 때 갑자기 바닥의 모래와 함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안간 힘으로 버티던 로엔마저 삼켜져 버렸다. 잠시 후 퀸 블렌디가 괴로운 듯 몸부림치며 솟아올랐다. 보랏빛 불사조로 변신한 로엔이 힘겹게 껍질을 찢고 나와 퀸 블렌디가 삼켰던 사람들을 탈출시킨 것이었다. 그날 이후 퀸 블렌디는 보랏빛 마력을 지닌 인간을 보면 더욱 난폭하게 달려든다고 한다. 폭풍과 몰아치던 밤, 탑 위에 6명의 어둠술사가 모였다. 주노보트가 악마에게 받은 힘을 시기한 그들은 고대의 주술로 악마 리시에트를 소환했다. 어둠술사들은 리시에트의 가만에 넘어가 그녀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 서로를 죽였고 최후의 한 명마저 자신이 부여받은 악마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물화되었다. 주노보트의 계약자 악마 하브레스는 리시에트가 지상에 소환된 것을 알아채고 인간계의 별 조각을 독식하기 위해 그녀를 기습했지만 오히려 치명상을 입고 달아나 인간의 모습으로 잠적해버렸다. 리시에트는 그녀가 속해 있는 마신의 수호자들의 오랜 영혼대로 마신 실라베스를 부활시키기 위해 엘레이아의 몸을 빼앗아 지상의 별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사의 부족 포노스, 사냥꾼의 부족 칼투라는 모두 한 명의 부족장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장을 뽑는 의식에서 주술사 아키두가 흑마법의 힘으로 부족장이 되자 오크들은 부정한 힘으로 부족장이 된 그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분열되었다. 아키두는 동족들을 자신과 같은 어둠의 오크로 개조해 아키두 부족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지닌 흑마력의 한계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다. 훗날 아키움 군단의 총사령관 카자르가 아키두 부족의 부족장 투아렌을 찾아와 별 조각에 끝없는 마력을 주는 대신 어둠의 오크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군단을 요구했다. 제안을 수락한 투아렌은 파괴의 의지만이 가득 찬 어둠의 오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력석 실라베스의 별을 손에 넣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솔리시움 전역에서 벌어졌다. 무자비한 카자르가 이끄는 아키움 군단이 라슬란 북부에 당도했다. 카자르는 칼란시아에게 숨겨진 실라베스의 별 조각들을 찾도록 명령했고 그녀는 별 조각의 힘으로 라슬란 북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깨워냈다. 다빈치를 필두로 한 저항군의 활약으로 그들의 습격을 겨우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는 아키움 군단이 가진 세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솔리시움 대부분은 아키움 군단의 그림자 아래 있다.